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합격 맛집에 잘 오셨습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7회 오후 짝수형 문제에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이보다 더 쉽고 완벽한 문제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필기시험 문제 35번까지 풀어봐요. 노년기 가족 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3. 은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입니다. 보기 5번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들이 독립해서 떠나갈 때 빈둥지 증후군 경험하게 되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2. 부부 간 애정 표현을 줄인다. 3.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정답은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은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입니다. 보기 1번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 20%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15하면 15, 요양보호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15요 하면 시급 20, 우리 시급 20 받는 날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자, 보기 2번 지자체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15, 시설 20이라고 했죠. 본인 부담금 15에서 20이에요. 국가 지원 20%, 보험료가 그래서 60에서 65%입니다. 보기 4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2.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3.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4.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 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 사항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종류입니다.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대상자님께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서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몇 등급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되고요. 유효기간, 판정 내린 요 등급은 요만큼, 요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에 보낸다, 내쫓아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행위자의 신분조회 2.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상담 3.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정답은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입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들의 전용 쉼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심리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회계 기준 2. 직원 채용의 과정 3. 임금의 구성 항목 4. 표준 서비스의 분류 5. 장기요양 인정번호. 정답은 3번 임금의 구성 항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1. 지역자활센터 2. 일자리지원센터 3. 재가복지봉사센터 4. 민원종합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정답은 5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장기요양요원 곧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센터다라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3.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 기저귀를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1.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5.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정답은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입니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2. 간식은 줄 수 없다고 말한다. 3.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4.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5.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입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 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입니다. 요통 예방송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아쉬우니까 한 번 더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요양보호 업무 NO!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 금연, 2. 복식호흡, 3. 가벼운 실내운동, 4. 기관지 확장제 투여, 5. 고양이 목욕시키기. 정답은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입니다.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하제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입니다.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따뜻한 꿀물을 준다. 2.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3.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4.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5.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정답은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입니다.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앉게 해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을 늘린다. 2. 매일 등산을 한다. 3.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4.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한다. 5. 비타민C의 섭취를 늘린다. 정답은 3번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입니다. 관절염이니까 등산보다는 수영으로 관절에 무리가 없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2. 실내 습도는 20% 정도로 유지한다. 3. 실내 온도는 30도씨 이상으로 유지한다. 4.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관절 부위 통증, 4. 어지럼증, 5. 가래가 나오는 기침. 정답은 4번 어지럼증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 뇌졸중이지요. 대표적인 증상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 말기에는 과거에 대한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은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숙면을 취한다. 2.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신체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표면적인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 감소, 2.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 인슐린 분비량 증가, 4.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 1번 기초대사율 감소입니다.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1. 방광염, 2. 폐부종, 3. 간경화증, 4. 신부전증, 5. 만성신부전증. 정답은 1번 방광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이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입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1. 항생제, 2. 이뇨제, 3. 수면제, 4. 해열 진통제, 5. 혈압 강화제. 정답은 4번 해열 진통제입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성기능이 향상된다. 2.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3.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4.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증가한다. 5.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답은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1. 1년, 2. 2년, 3. 3년, 4. 5년, 5. 10년. 정답은 1번 1년입니다. 독감주사 매년 예방접종하지요.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정답은 2번 사례회의입니다. 회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례회의와 원래회의입니다. 사례회의는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돌보는 대상자들의 그런 상황과 서비스를 점검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하는 거고요. 원래회는 우리 모임 같은 데에서도 원래회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업무 보고 방식은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1. 구두 보고, 2. 전화 보고, 3. 서면 보고, 4. 대면 보고, 5. 화상 보고. 정답은 3번 서면 보고입니다. 자료를 보관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문서로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겠지요. 말기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4.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입니다. 연명치료를 위한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투항인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기본적인 거 진통제, 수분, 영양분, 또 산소 이런 것은 계속 공급이 되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제 나도 지쳤어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1. 부정 2. 수용 3. 타협 4. 우울 5. 분노. 정답은 2번 수용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실기시험 45문제 힘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요. 아자아자!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입니다. 보기 3번 과일은요 잘게 잘라서 먹이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2.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5.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 준다입니다. 왼쪽이 약하니까 베개나 쿠션을 대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좋겠죠. 보기 2번 오른쪽을 위로 가게 한다. 그 말은 곧 왼쪽을 아래로 가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왼쪽에 힘이 없고 약한데 약한 쪽을 아래로 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보기 4번 음식물이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쪽은 왼쪽이죠. 왼쪽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보기 5번 음식은 건강한 쪽으로 넣어 주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은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보기 1번 비위관 제거하는 거, 보기 2번 주입 속도 늦추는 거, 4번 영양액 주입하는 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보기 5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세척해야 되겠지요.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아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물티슈로 닦고 나서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보기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입니다. 보기 3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되죠. 보기 4번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동 변기 옆에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이동 변기 앞에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도 아닙니다. 반드시 밑에 깔아준다 기억하시고요. 보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 변기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3.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한다. 5.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1번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입니다. 이거 보기로 자주 출제되어집니다. 보기 2번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어야 되겠죠. 보기 4번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 자극하면은요 놀래서 똥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4.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안전 손잡이는 변기 옆에 설치합니다. 문제 출제자들이요. 요런 치사한 함정을 잘 만듭니다. 요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2.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4.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5.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2.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4.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3번 소변 주머니 비운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되고요. 보기 5번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말린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5.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정답은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서 보관하고요. 보기 2번 위 아래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항상 위가 먼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흐르는 미온수로 의치를 헹구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2. 샴푸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3. 샴푸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4. 샴푸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5. 샴푸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정답은 4번 샴푸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샴푸하는 거예요. 물과 관련된 거 보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질 요도 항문 2. 요도 항문 질 3. 요도 질 항문 4. 항문 요도 질 5. 항문 질 요도 정답은 3번 요도질 항문입니다. 앞에서 뒤로 닦지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통, 팔, 다리의 순서로 닦는다. 2.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3.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 목욕 후 귓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보기 1번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닦습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닦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욕조물에 30분 정도 뜨끈하게 앉아 있으면 좋겠지만 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5분 정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보기 4번 약한 쪽을 잡아야 되겠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요양보호사는 왼쪽 겨드랑이를 잡습니다. 보기 5번 귓속은 닦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게 하여 바지를 입힌다. 나. 왼쪽 발을 바지에 넣도록 돕는다. 다. 오른쪽 발에 바지를 끼운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 다나가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거 바로 임마였지요. 표준교재학원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기똥차게 잘 만들었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마비된 쪽인 오른쪽 팔에 먼저 발 끼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왼쪽에 끼우고 엉덩이 들게 해서 바지를 위로 쭉 올리는 겁니다.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마. 엉덩이와 어깨를 움직여 자세를 편안하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가나라다마입니다. 제일 먼저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는 쪽에 일단은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팔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팔 가슴에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발을 정리하는 거예요. 발을 한 대 모으는 거예요. 발 모아서 그 다음에 돌려 눕히고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에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입니다. 그림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 문턱을 넘을 때 2. 엘리베이터를 탈 때 3. 도로턱을 내려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정답은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입니다. 오르막 내리막길은 지그재그로 가고요. 내려갈 때는 뒤로 갑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지팡이 문제 나오면 내치마 평치마 기억해야 되죠. 표준교재 학원 요점 정리 영상 아직도 안 봤으면 이거 잠깐 스톱하고 이 영상 링크 영상부터 보고 와서 문제 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 평지에서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라는 겁니다. 자, 내치마 평치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차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비된 쪽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야 되겠죠.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2.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3. 혈액이 묻은 침구는 락스를 사용한다. 4. 장갑을 착용하기 전 손을 씻는다. 5.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은 4번 장갑을 착용하기 전 손을 씻는다입니다. 보기 3번 침구가 탈색될 수 있기 때문에 락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습기가 많은 곳에는 환풍기를 작동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4. 여름철에는 18에서 20도씨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한다. 5. 창문을 열어 하루에 한 번 환기한다. 정답은 2번 습기가 많은 곳에는 환풍기를 작동한다입니다. 보기 1번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지요. 보기 3번 야간에도 화장실 조명 켜둡니다. 보기 4번 여름에는 22에서 25도씨, 겨울에는 18에서 22도씨가 쾌적한 온도입니다. 보기 5번 창문은 2~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 정도 환기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는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이렇게 앉힐 때에는 마비된 측을 위로 가게 돌려 눕힌 다음에 앉힐 거거든요. 자,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한 쪽에 서야 되지요. 그리고 손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가슴 위로 올려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지요. 그 다음에 돌려 눕혀서 앉힐 거잖아요. 돌려 눕힐 때에 무릎을 굽혀서 세우면 돌려 눕히기가 쉽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 눕히고 앉힙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2.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3.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4.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5.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정답은 5번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입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서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입니다. 그래야만 시간과 물이 절약이 되겠죠. 보기 1번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보기 4번 청바지는요 뒤집어서 말려야 되고요. 지퍼도 열어서 말려야 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를 미리 청구한다. 3.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달라고 한다. 4.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요양보호사 차의 뒷좌석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입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2.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3.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4.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퍼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5.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은 2번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입니다.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죠. 문턱 있으면 위험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은 1.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2.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3.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4.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 다른 어르신이 불편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정답은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 나오면 물어본다, 설명한다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3.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5.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 정답은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 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1. 빨리 뱉으라고 명령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3.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5.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정답은 4번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주어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 2. 시아버지는 식사를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3. 남편이 오셔야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4. 이제는 어르신 식사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한다. 5. 밖이 어두워져서 갈 수 없어요 라며 단념시킨다. 정답은 1번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1.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5.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보기 1번 의자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 보기 5번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며 성적 농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2. 가족을 바꿔달라고 하여 항의한다. 3.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4.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5.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간다. 정답은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1. 계산력, 2. 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능력. 정답은 5번 언어능력입니다.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4.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5.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정답은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입니다. 보기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죠. 보기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하는 거 이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눈만 계속 쳐다보고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부담스럽겠죠. 시선은 적절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1.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정답은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크고 빠르게 말한다. 2.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3. 추상적이고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4. 여기 저기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5.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정답은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입니다. 집중을 잘 못하는데 빠르게 말하거나 추상적인 주제로 대화하는 거 적합하지가 않겠죠.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2.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3.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4.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나오면 뭐였습니까? 지남역이었죠.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입니다. 보기 5번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요. 치매 대상자는 또한 반응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 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입니다.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신경이나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가슴 압박입니다. 암기하는 법 있었죠? 빨간 거 보면서 가겠습니다.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시 나를 압박합니다. 자, 이 내용 표준교재 학원 요점 정리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 압박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실시한다. 4.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5.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정답은 2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5cm 깊이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보기 3번 압박 위치 바뀌면 안 되겠죠. 보기 5번 쭉 편 상태로 환자와 수직이 되게 압박합니다. 추천 영상 댓글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